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8강 렉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우리가 강의가 28강이고요. 이제 이번 거 찍고 한 29, 30 하면 이제 끝나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우리 등산을 하고 나면 등산했을 때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야호할 때 기분이 좋잖아. 그 성취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성취감을 느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수능을 준비하시고 내가 나중에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나왔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만 더 고생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28강이죠. 네, 28강이고요. 뭐 빈칸처럼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한 40% 정도 됐던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항상 이제 빈칸 문제 풀 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답의 근거 지면서 찾아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인데 봐봐. 53쪽의 문제인데 자, 이건 솔직히 얘기할게. 이게 지금 정답률이 40%였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40%보다 낮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닌데 과거 2020학년도인가? 2021학년도인가? 까지 3, 4년 전까지는 EBS 직접 연계로 영어가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문 8개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지문이 똑같아. 그래서 그 지문을 가지고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변형을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좀 비중이 높았죠. 8개만 해도 벌써 몇 점이야. 20점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애들이 EBS 지문을 거의 뭐 달달달 보다시피 했는데 그때 EBS 지문을 가지고 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연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계 시절에는 31, 32번은 직접 연계, 33, 34는 간접 연계. 그러니까 32번이잖아요. EBS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냈던 문제인데 EBS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보니까 정답률이 40%가 나온 거야.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과 같은 수능에서는 저 정답률이 40%가 아니라 30%나 20%대로 확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봐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빈칸 문제 풀 때 이 얘기하지. 봐봐.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으라 그랬지. 봐봐. 이거 다음에 이걸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제발 좀 부탁인데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리고 선지로 가는 거야. 다시.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선지로 가야 얘가 왜 답인지 납득이 돼. 네가 선지를 먼저 보면 선지 때문에 더 헷갈리고 다 답처럼 보이기 시작해. 그래야지 얘가 답인지 아닌지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알 수가 있어. 왜냐? 네가 이 문제를 봤잖아. 그럼 나는 빈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어야 돼. 빈칸 문제의 답은 원래는 이게 맞거든. 네가 이거를 답을 지문에서 찾잖아. 그럼 이게 답이야.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유용성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답이거든. 지문에 있어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유용성을 깨닫게 되는 게 빈칸의 답이야.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풀었으니까 알지. 얘 답이 2번이었잖아.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그랬을 때 얘가 뭐냐면 because they라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빈칸 뒤에 they가 있어. 그럼 they가 복수명사인데 저 they가 분명히 빈칸에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답을 찾고 나면 저 they가 내추럴 이코시스템적이 확 느껴지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답을 찾고 나서 선지로 가서 답을 찾고 나서야 보이는 거니까 그건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 they가 저거란 건 이제 얘기를 지금 해드렸고 답이 2번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찾고 보기로 가야 왜 답이 1, 3, 4, 5가 아닌지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건 근데 글을 읽어봐야 돼. 이게 글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봐봐. 한번 읽어볼게요.
너 네 맘대로 읽지 말고 봐봐. 아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떡해. 자, 보겠습니다. 54쪽이죠. 자, 54쪽에 1번. 제가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문장을 쪼개놨잖아. 그 문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tic engineering followed by cloning to distribute many identical elements of plants is sometimes seen as a threat to the diversity of nature 그랬거든요. 자, 중요한 게 이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A follows B라는 표현이 있고요. A is followed by B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A follows B예요. 그럼 A가 B를 따라가는 거잖아. 자, 그럼 A가 B를 따라가는 거니까 A가 B를 따라가요. A가 B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지. A가 B를 따라가. 그럼 뭐가 앞에 있어? B가 앞에 있겠네? 그렇잖아. 그럼 B가 원인이고 B가 앞에 있는 거네. 근데 지금 능동이 수동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미 반대가 됐지, 방향성이. 그럼 얘는 거꾸로 A가 B 앞에 있는 거겠네. A가 앞에 있는 거겠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followed잖아. followed by잖아. 그럼 앞에 뭐가? 유전공학이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그치? 이렇게 해석들을 달아놔. 그러니까 이거를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아 놓으시더라고. 뭐 그 뭐야 엄마혀라든가 뭐 어떤 X스토리, Y스토리 이런 그 기출 해설서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달아놔. 우리 해설도 뒤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애들이 저한테 책을 들고 와. 쌤 이거 저기 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followed by니까 항상 방향성을 따지라고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그럼 당연히 앞에 게 먼저니까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복제로 이어지는 거니까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 유전공학이 원인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원인 결과를 따지시는 게 중요하다. 계속 해볼게. 자, 복제로 이어지는 유전공학은요. 근데 이것은요. 많은 identical animals. 이 복제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많은 동일한 동물이나 식물들을 분배하기 위한 복제가 따라 나오게 되어지는 이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때때로 뭐로 보여요? straight, 위협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다양성에 있어서 diversity. 그럼 봐봐. 유전공학을 위협으로 본대요. 뭐에 대해서 위협으로 본대요? 그렇지. 자연의 nature, 다양성에 있어서의 diversity. 위협으로 본대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however가 나왔어요. 그럼 하지만이야. 자, 이미 역접이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봐라. 너는 네가 수험생이야. 씩 웃으면서 유전공학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읽혔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제가 그렇게 지휘성 연결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owever는 이미 동사 관계가 반대야. 난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피자를 좋아해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전공학은 위협이에요. 자연의 다양성에 그런 썰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럼 유전공학은 위협이 아니죠. 이렇게 읽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한 상황에서 이 문장과 맞춰봐야 돼. 하지만 인간들이 다양한 자연 서식지를 대체해오고 있어. 무엇으로? 인공적인 단일 경작. 이해되셨지? 수천 년 동안의 인공적인 단일 경작으로 인간들이 대체해오고 있어. 그럼 봐라. 그리고 넘어가.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 개발이 어드밴스 네이션, 그러니까 선진국, 개발이 다 된 국가들. 선진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들은 이미 뭐로 대체되어져 있어? 어떤 형태의 인공적인 환경으로. 근데 이것은 대량 생산이나 반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갔어. 진짜 위협은 생명 다양성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유전공학은 진짜 위협이 아니야. 진짜 위협은 뭐야? 바로 need to convert the abnormal of our planet into production zones to feed the ever increasing human population. 즉 진짜 생명 다양성의 진짜 위협은 확실하게
더 많은 우리의 지구 행성이라는 곳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convert A into B잖아요. 그렇죠? 뭐로 전환시키는 거? 생산 구역으로 전환시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점점 증가하는 인구수를 매기기 위해서 생산 구역으로 바꾸고 있는 그 욕구가 진짜 생명 다양성의 위협이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네. 여기까지 글을 읽었지. 그럼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 자, 유전공학은 위협이야 아니야? 위협이 아니에요. 생명 다양성에. 이렇게 읽었어야지 되고요. 오히려 생명 다양성의 위협인 건 뭐예요? 그쵸. 인간인 거죠. 이렇게 읽었으면 돼.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인간이 씨발 문제인 거죠. 죄송합니다. 욕해서. 어쨌든 어딜 가나 인간이 문제인 거야. 왜? 그래서 지금 인간을 위해서 먹이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인간이 대체를 해왔다 그랬지. 그럼 이 순간 인간이 문제인 거야. 유전공학은 위협이 안 돼요. 생명 다양성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건 인간이 어떤 단일 경제기나 이런 걸 위해서 전환을 시키는 게 위협이 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넘어가. The cloning and transgenic alteration of the domestic animals make a little difference to the overall situation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라. 자, 리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리들은 뭐라고요? 부정이라 그랬죠? 조심해야 돼. 복제와 이식 유전자의 alteration, 변형, domestic animal, 가축용 동물의 복제와 이식 유전자적인 변형은 전체적인 상황에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어. 또다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유전공학은 생명 다양성에 위협이 안 돼. 왜? 복제, 이식 유전자 하는 순간 네가 글을 위에서도 쭉 읽어갔으면 유전공학과 같은 말 다른 표현? 맞잖아. 이러한 유전공학이 전체적인 상황에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어. 안 만들어냈다니까. 쟤는 상황에 아무것도 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전공학은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유전공학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런 선지는 버렸어야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맞아? 그 다음 계속 가볼게. Conversely, 오히려 역으로 대체의 느낌이죠. 대조. The renewed interest in genetics, 오히려 유전공학은,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유전공학은 위협이 아니다야. 근데 이거 대체 대조로 보면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유전공학은요. 도움이 됩니다죠.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요.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어요. 밖, 안, 있지 않다, 있다. 위협, 도움, 아니다, 된다.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연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Conversely는 오히려 역으로, 대체로, 저거 대조, 대체.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대조의 연결사는 대체의 역할을 다 하거든.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 온더 컨트롤에도 대체 역할을 하잖아. 언디어드도 대체 역할을 하고. 오히려 다시 새로 갱신되어진 관심, 새롭게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관심, 유전공학에 있어서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인식을 이끌었네. 어떤 인식? 많은 야생 식물과 동물들이 있구나. 근데 얘들은 재미있고 유용한 유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이게 그대로 제가 답으로 선택한 거죠.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유용성을 깨닫게 되는 거. 맞죠? 이것이. 그럼 이때 이것이 뭐야? 그래. 지금 이 내용이잖아. 이러한 내용이 결국 that 이하라는 깨달음을 이끌게 했죠. 그러면 이 디스가 얘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이게 그대로 답이야. 왜냐? They may harbor tomorrow's drugs against cancer, malaria, obesity.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암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비만에 대적하고 반대할 수 있는 내일의 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 harbor가 항구인데 우리 항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배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harbor가 동사일 때 가지다,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선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선지 분석이 어려웠던 거야. 가볼게. 야, 에이. 답은 다 찾았고. 53초. 저희가 제 촬영하던 그 스튜디오가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다 좋아. 칠판도 되게 좋아지고 다 좋은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야. 내가 키가 한 166, 165, 166, 167 그 정도 되거든.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재봤어. 그러니까 160 후반은 돼. 근데 여기 칠판이 너무 커서 그런지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게 쉽지가 않네. 좋긴 하네요. 허리 운동이 돼가지고 어쨌든 아이고 허리야. 이게 스튜디오가 원래 목동에 있다가 이제 대치동으로 왔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내가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이 돼버렸어. 자 볼게. 자 보겠습니다. 53쪽에 선지로 가볼게요. 1번. 생태학적인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무관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생태학적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2번 가봅니다. 우리는 자연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피해야 된대요. 일단 보류야. 야 나도 이러고 답 2번 못 가. 3번 가봐. 우리는 유전적으로 조작되어진 유기체, 유전적으로 변형되어진 유기체들을 만드는 걸 멈출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계속 만드셔도 돼요. 왜? 유전공학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번이 문제였다고. 그 당시 애들이 3번을 그렇게 많이 했어. 왜? 그렇지. 유전공학 나빠요. 왜? 아니야. 이 글에 따르면 유전공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얘는 위협되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멈춰? 그냥 만들어. 우리는 유전적으로 변형되어진 유기체들을 만드는 걸 멈출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계속 만들어도 돼요. 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은 방향성 반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4번. 인공적인 유기체들이 자연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유전적으로 변형해서 만들어진 유기체들이 인공적인 유기체들이잖아. 얘들을 자연환경에 갖다 놨대. 죽었대 살았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번도 없었다고 그런 이유로 생태학적인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대. 우리 자연환경이 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대. 무관이야 없어. 5번.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대. 얘들이 적응을 잘 했으면 인간이 이렇게 위협을 가해도 적응을 했어야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순간 살아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environment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생긴 거 맞죠? 그러니까 얘 무관인데 어떻게 보면 방향성 반대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셨어야지 돼요. 그럼 몇 번밖에 안 남아? 2번밖에 안 남거든. 근데 2번을 딱 보는 순간 봐봐. 내가 답을 이렇게 찾고 얘랑 비교를 해야 2번이 답인 게 납득이 돼. 우리는 네이처럴 이커스 자연 생태계 시스템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왜? 그 자연 생태계에 있는 야생 동식물 맞잖아. 그럼 오히려 봐라. 네가 이거를 읽었으면 이때 자연 생태계 이코시스템은요. 맞아요. 이코시스템. 이코시스템이 에콜로지컬 시스템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생태계나 생태학적인 시스템이나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맞지? 그럼 여긴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야생 동식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지문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지. 이미 얘들이 야생 동식물인데 어떻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겠어요? 이미 방향성 반대죠. 그러니까 1번은 그런 이유로 무관일 수도 있고 방향성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읽으라고. 그럼 얘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고 보기로 가야 얘가 왜 답인지 납득이 되게 순적 코드야. 우리는 자연 생태계. 왜? 그 자연 생태계가 분명히 야생 동식물을 갖고 있는 거 맞잖아. 내가 글을 읽었으면. 맞지? 얘를 파괴하는 걸 멈춰야 돼. 왜? 얘들이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괴하면 이 유용성을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상 답이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2번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풀었어야 돼. 왜? 이거 속어로 풀어야 돼. 근데 아시죠? 이런 속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수능은 다 속어법으로 풀리는 게 정답률 30% 이하짜리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어야지 되고 이렇게 찾고 선지로 가야 네가 왜 답인지 납득이 돼. 그게 수능적 코드야.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에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s.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쉬운 문제 풀려고 저랑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수고하셨고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